자, 회사는 실무 문제예요. 실무 수행평가 제33회.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여러분이 실무에서도 거래처를 갖다가 정보를 갖다가 입력할 때에는 반드시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4번 받은 다음에 그 사업원을 보고서 지금처럼 입력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여기 거래처인 알프스와 신규 거래를 체결하고 받은 사업자 등록증 4번이래요. 자, 평가 문제는 알프스에 대한 거래처 등록 22,000번으로 구분해서 구분 전체 수행하시오. 보고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이거. 질문사항 있어요? 가타부타 정확히 얘기해 줄 것. 그 다음에 여러분 해답 문제라든지 해설서에 보시게 되면 입력하는 자료 어디에다가 뭐 어떻게 입력하라고 쭉 나와 있죠?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번 문제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 수정하라 했었는데 얘도 주어진 자료를 갖다가 보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화면하고 비교해서 찾으면 되죠. 이거 설명할 게 있어요?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 들어가 있는데 거래처별 초기월 여기 할 때 하나 더 얘기해 놓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얘예요. 여기 장기 대여금 있잖아요. 장기 대여금 얘하고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바드럼, 지급엄 얘네들은 밑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비고란에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문제에서 준 거 그 내용은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뭐 장기 대여금도 있고 장기 차입금도 그래요.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 이런 내용들에 적요가 됐던 비고가 됐던 요 항목에 자료들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요 주어지는 자료들 차근차근 다 입력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 2번 문제는요.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래자료 입력은 지금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것 뜻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증빙 첫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입력하는 내용들 배웠죠. 지금 여기는 증빙서류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될 현금 영수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 현금 영수증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는 거라면서요. 문제 자체가 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고 있죠? 얘 지금 밑에 자료 설명을 보니까 거래처 직원들 야유회 제공 이거 접대비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급가액하고 세액 나누면 된다 안 된다? 나누지 않고 15만원, 35만원 그대로 그냥 다 입력해줘야 되는 거죠. 왜 입력되는 건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자료 입력할 때 일반 전표에서 차변에 여러분 접대비를 쓰겠죠. 대변에다가 현금 영수증이니까 출금 전표를 두 개 다 작성하면 끝나겠네요. 그죠? 예, 그것도 그냥 구분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약속원 발행이네요. 약속원 발행한 거 여지껏 여러분이 연습해 보셨다면 그 거래에 대한 분계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자금 현황 반영하셔야 되죠. F3 눌러가지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악산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만원 중 200만원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잔액은 전자어음 발행했대요. 자, 이것도 여기만 얘기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갚는데요. 외상매입금을 갚는다면 여기 차변에다가 이 외상매입금 이렇게 쓰겠죠. 금액은 얼마짜리였었냐면 1,000만원. 자, 외상매입금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어디였었어요? 설악산. 자, 이렇게 되었고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입금을 갚을 때 대변에
지금 2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금 계좌에서 200만 원은 이체했고요. 자, 어음을 발행하고 있네요. 지급어음 80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지급어음을 발행할 때 첫 번째 어디다 기록해야 돼요? 지급어음을 갖다가 발행하려면 일단 우리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어음 등록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음 등록 다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블로그에서 사용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질문. 지금 이 약속어음 발행하는 거 직접 해봐 드릴까요? 안 해도 돼요? 민지씨 해 말아.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주은씨는 이거 문제 해달라고 하는 사람 손. 통과. 야, 앞으로 손 들라고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음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먼저 여기 지급어음 등록이라는 어음 등록에서 먼저 등록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다 그랬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신규 매입자산 고정자산 등록해 보래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출퇴근용 승합차, 출퇴근용 승합차는 별거 아니네요. 승합차를 중고로 구입하고 대금 중 3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돈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금 해야 되겠죠?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 주어진 자료대로 그대로 등록하면 될 거고. 자, 손 없어요? 제가 손 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료에다가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기타 일반 거래 그래놓고선 국세 전자 납부 확인서. 자, 7월분 급여 지급할 때요.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했을 때 급여 내보내면서 예수금으로 원천 징수 해놨었겠죠. 그거 납부했대요. 12만 원.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 빼줘야 되죠. 그다음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그러니까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됐나요? 우리 회계 2급 때도 연습했던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금방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5번 거래 같은 경우는 출장비 정산명세서. 내용을 보아하니 성명은 5출장, 날짜 그렇고 숙박비 33만원, 교통비 12만원, 합쳐서 45만원 썼네요. 그죠? 자, 근데 얼마를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얘는 돈 받았을 때 저기 얼마를 8월 13일 날 가지급금 얼마 가져갔는지 조회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산하는 거니까 가지급금 먼저 다 빼주라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뭘로 한다? 여비 교통비로 다 떨고 차액 모자르는 거 있거나 남는 게 있으면은 돈을 받았거나 주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지급금 거래처 직원 이름 꼭 넣어야 된다 그랬었죠. 됐어요. 자, 문제 3번부터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네요. 즉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1번 문제 또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거기 품목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그러면 얘는 한 문제 두 개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복수거래로도 입력해야 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되고, 내용이 뭐 별반 어려운 거는 없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 이거 입력하는 거 보여줘요? 어떤 거? 이거? 넘어갔다고 6번? 8월 30일 날 8월 25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1200만원 입금 내역을 알 수 없어. 계정 뭘로 처리해야 돼 이거? 통장에 돈은 들어왔는데 내역을 몰라. 제가 지난번에 이거는 거래처에 출장 간 직원이 자기 명의로 회사 통장에 돈 보내면 내용을 몰라. 그러면 서변에 보통 예금은 증가하겠지만 대변에 뭐라고 써준다? 가수금 쓰기로 했었죠? 내용을 모를 때는 이렇게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먼저 써주는 거예요. 문제로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면 분개 한번 해봐드려요.
이렇게 하라고요. 차변에 8월 25일 날짜겠죠? 여기 보통 예금으로 1200만원 이렇게 입금이 됐는데 보통 이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그럼 대변에 가수금 1200만원 이렇게 해놨었어요. 자, 문제는 8월 20일 날이 아니라 8월 30일 날 어떻게 얘를 회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대변에 있는 가수금 차변으로 무조건 빼주라 그랬잖아요. 내용이 밝혀졌으면 가수금 1200만원 이렇게 빼주시고요. 대변에 그 내용이 뭐였었나 봤더니 매출처 사우스 페이스의 외상 매출금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뜻이었네.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거였었다. 1200만원 해주시고 거래처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냥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얘도 됐고요. 자, 매입거래. 매입거래인데 이렇게 매입 세금계산서 나오면 조금 신경 쓰셔야 되죠. 매입거래인데 매입 세금계산서가 나오게 되면 여기 51번인가 54번인가 판단하셔야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하니까 불공사항은 상관이 없으므로 부가세 이용은 51번 과세하고 다 입력하면 끝이겠죠. 봐요. 지금 여러분이 매출하는 거래는 아까 복수거래인 것만 빼놓고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문제 너무 일상적인 거죠. 그 문제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상품 매입하는 거 너무나 일상적인 거래죠. 회사에서도 토건당 입력해야 될 거래요. 근데도 시험 문제 내요. 왜? 자격 시험이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드시 발생하는 것들 매출 한 건, 매입 한 건, 두 문제 나왔죠. 불공사항 나와요. 유형자산 처분 문제 나와요. 신용카드 나와요. 계산서 나와요. 7가지 문제가 다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두 번만 연습을 잘 해주면 그게 반복해서 나올 것이니까 틀리지 않고 정확히 답을 다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안 틀려요. 매매추적표에서는 오히려 틀리면 일반전표에서 틀려. 일반전표에서 한 문제 정도 틀린다고 치고 그 다음에 결산문제에서 한 문제 틀리고 그래서 아마 두 개를 다 틀린다면 한 7, 8점 정도. 여기서 그 형은 70점 중에서 그 두 개 빼면 조회 문제 틀리면 이건 말할 거 없는 거죠. 근데 조회 문제도 틀리긴 틀리더라고. 왜?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틀려. 뭘 조회를 잘못했는지. 자, 그래서 얘는 규정 그대로 입력하시면 별반 문제 될 게 없으므로 통과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거래. 신용카드로 매출을 했네요. 지리산의 상품 이렇게 나올 때 이거 잘 표시들 해놓으라고 습관적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왜냐면 상품을 팔고서 돈 못 받았으면 우리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죠? 상품이 아니라고 그러면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그럼 이거 카거겠죠. 여기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해 주었으니 카과 이렇게 해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세요. 예, 그렇게 분개하면 되겠네요. 이건 신용카드에 관련된 거 여러분이 입력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것도 세금계산서네요. 세금계산서 매출거래 10월 19일 판매한 상품 중 불량으로 인한 반품이 확인되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얘는 여러분이 입력해봐서 알겠지만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다고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안 하죠. 원래 발생했던 자리에서 그냥 마이너스만 처리해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요. 근데 우리 이론에서 배울 때는 어땠어요? 반품에 따르면 외상매출금 받을 거 있던 거 대변으로 보내고 매출 환입 이렇게 잡았었죠. 여기서 매출 환입 이렇게 잡아야 안 잡아요? 안 해요.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처리만 똑같은 규정에서 해준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출거래이긴 한데 증빙서류가 뭐예요? 매출인데 전자계산서. 그럼 얘는 13번 면세 선택하셔야 되죠. 그죠? 증빙서를 보고 자, 면세 상품이라고 아예 명시해 줬네요.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해주면 되겠죠. 문제는 대변에 뭐라고 해줘야지 돼요? 상품 매출이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품 매출. 그러면 끝. 자, 드디어 또 매입세금계산서 나왔네요. 매입세금계산서 나왔는데 대표이사 최고봉 나오면 이거 무조건 불공상이겠죠. 그죠? 거기 노트북을 샀는데 대표이사 최고봉 씨가 왜 최고봉이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거래처. 자, 봐요. 지금 불공상이긴 한데 지금 여기 대표이사가 자녀를 위해서 노트북 사주고 세금계산서 지금 회사를 보낸 거죠. 그러면 얘는 불공상에서 사업 무관 불공상 클릭해서 써줘야 되죠. 그럼 밑에 분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분기해줄 때 지금 금액이 얼마짜리? 150만원짜리죠. 차변에 뭐라고 쓸래요? 대표이사한테 돈 받아야 돼요. 출장 갈 때 돈 우리가 그 사원한테 직원한테 준 거하고 똑같아요. 계정이. 뭘로 써야 된다? 가지급금으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거래처도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처음 나오는 거 아니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좋은 다른 얘기를 해줄 만한 거리가 별로 없어. 계속 반복되니까. 그리고 또 벌써 33회뿐만이 아니라 34회, 35회 풀어보신 분들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속도도 점점 조금씩 빨라질 거예요. 근데 미니멈 5회 이상 반복하지 않으면 빨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점수도 안 올라가요. 5회 이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5회까지는 차근차근 따라서 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33회, 34회, 35회에서 허덕거리고 있으실까? 왜 그런가 봤더니 액세스 뭐 시험 보는 거 그거 준비들 하시느냐고 정신이 없어. 왜? 집에 가서는 제 말 잘 듣고 잘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걸 여기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거에 수업 시간에 신경 더 안 쓰고 ITQ에 더 신경을 쓰시더라. 괜찮아요. 근데 하여튼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많이 꾸준히 해보려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불공상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 부가세 계급금 여기 따로 나눠서 처리가 안 되겠죠? 그리고 바로 합쳐져서 지금 가지급금으로 다 뭉쳐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대표이사한테 청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청구하기에는 좀 찔리죠? 그지? 대표이사니까 누구를 하라 그래야 돼요? 부서장부를 하라 그러지 뭐. 그죠? 자, 이렇게 불공상 여러 군데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라고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서 이거 회계 처리하라네요. 7월 25일 날 일기 확정이네요. 7월 25일 날 서대문 세무서에 찾으신 금액 지금 돈 납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난 우리 6월 30일 날짜에 분기를 해놨을 거 아니겠어요? 미지급세금 했으니까 우리 납부할 게 있으니까 미지급세금 해놨겠죠. 그러면 차변으로 미지급세금 없애주면서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 걸로 처리하면 끝나죠. 실제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게 되면 분기마다 한 번씩은 꼭 해야 되잖아. 그죠? 납부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고요. 어려운 거 있어요? 한 번만 정확히 해두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것들이죠. 실무에서도 바로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라 그랬었어요? 거래처 입력하라고. 어디 세무서인지 넣어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매매수 전표 입력 다 끝났는데 지난번에 제가 AT시험 맛보기에서 한번 풀어드린 거 설명해드린 거하고 크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제가 설명 안 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그걸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거는 그죠? 특별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세무 2급, 세무 1급도 문제가 한번 배우고 처음에 그 내용들을 알아듣고 용어들을 접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기출문제에서는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실무에서 자격시험에서 테스트하는 것들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관건은 여러분이 실무 걔들을 얼마나 많이 연습해보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자격증 다 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려운 건 뭐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내용들을 용어들을 제가 암기하라는 것들을 처음 듣기 때문에 잘 암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고 어렵기만 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이 어려운 거야. 근데 그게 조금씩 계속 시간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게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흔히 쓰지 않는 이런 용어들을 입에서 툭툭 튀게 되고 들지 않던 용어들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라디오 듣다가 텔레비 듣다가 지나가다가 막 들려야 돼. 옛날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단어들이 저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저거 내가 아는 용어인데 네이버 볼때서 나올 거냐? 그 경험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결산 문제 한번 볼까요? 결산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유가증권 평가래네요. 유가증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여기 유가증권에 대해서 지금 단비하고 한솔 두 가지 그 주식을 갖고 있네요. 그럼 하나하나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일단 주식수는 1000주라 그랬는데 여기 단비 같은 경우에는 단가만 계산을 해볼게요. 2,430원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는 2,330원이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한 주당 100원 손해보고 있죠? 그죠? 100원을 손해보게 되면 주식수는 매추가 있으니까 1000주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10만원은 지금 손해겠죠? 그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는 200원 이익이네요. 얘는 오히려. 그죠? 한 주당 200원이 지금 이익인 상태에서 주식은 몇 주가 있어요? 2500주 하면 50만원 되겠나요? 그럼 얘는 50만원은 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평가 이익 얼마만 해주면 되겠어요? 40만원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기할 때 그 차액만 차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40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안 보여.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40만원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자, 그렇게 됐고요. 혹시 또 노파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 또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 그 계정을 알고 있어서 계정에서 조회를 했는데 계정이 없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 이 계정이 없다 그러면 그 상위 계정 있죠. 단기 투자자산으로 조회하시면 돼요. 그 상위 통합 계정을 쓰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드릴게요. 또 안 나왔다고 당황해가지고.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나 손실 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이 계정을 조회했는데 없어요. 없으면은 그 상위 계정인 단기 투자 자산 평가 또는 처분 이익이나 손실 계정을 쓰시면 돼요. 없다고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상위 계정이 있다면 그걸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기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관련된 계정이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썼답니다. 자, 그렇게 됐고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결산자료 입력 기말재고 여기 기말재고 보시니까 기말재고 상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품 계정에 합계금액인 2,400만원 있죠. 그러면 기말 상품재고의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가서 2,400만원 입력하면은 되죠. 점수 몇 점짜리예요? 아까 재무회계 문제 풀어봤죠. 국어 생각하고서 틀리고 2점 맞으려고 하겠어요? 이거 안 틀리는 게 낫겠어요? 이거 안 틀리는 게 낫겠죠. 그러라고요. 그 다음에 조회 문제 봅시다. 조회 문제는 여러분들 혹시 문제 풀어봤는데 이 조회 문제에서 틀리신 분? 설마 그죠? 설마 이거 틀리면
점수 몇 점짜리예요 이거? 이론 문제를 찍는 게 낫죠. 이건 틀리지 마세요.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나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33회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지금 똑같이 같이 우리 대화를 나누면서 봤던 것처럼 앞에서 벌써 ATA 그 실기 시험에 대한 맛보기를 또 한번 풀어봤고 지금 33회 풀어봐도 그렇고 이건 여러분들이 반복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서 제가 실기에 대해서는 또 가타부타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는 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론 문제에 대한 걸 반복해서 쭉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으니까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34회부터 이론 문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실기도 여기까지만 녹화하겠습니다.